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다 좋다. 그래서 좋다가 아니라 저는 살짝 불안하다. 너무 모든 지표가 주식시장에 너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PPI, 소매 판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이런 지수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에 딱 좋은 골디락스에 하기 딱 좋은 형태로 나왔는데 다 좋으니까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다, 그래서 골디락스다, 산타넬리다 이렇게 썼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약간 불안하다. 오늘은 이제 제가 봐서는 이틀 계속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좀 연동성이, 미국의 연동성이 이제 다시 오긴 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이제 저는 어제 승부처가 지났다, 이미 사야 된다, 사는 시기가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누리고 언제 팔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로 왔다. 그래서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일단 HBM이라는 반도체를 1차 이익을 실현할 그런 기점이다, 이렇게 쏘고 엔비디아를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칩을 개발했던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늘 좀 많이 빠져있는 모습. 주식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배팅을 해라. 네.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칩을 개발을 해도 엔비디아 것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칩을 개발하고 뭘 개발하더라도 결국 HBM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자, 향후 투자 전략과 투자 종목 뭘 사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한 그런 하루인데, 다시 정리하면 경제지표가 주식하기에 딱 좋은 모습으로 많이 나왔다. 그래서 누리고 참고 견디고 이 연말 작은 산타넬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22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차적으로 반도체 HBM을 투자했던 우리 친구들은 수익을 좀 한번 실현하고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조정받으면 그때 또 사서 내년 초까지 가는 전략,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0.53, 나스닥은 0.14, S&P 500은 0.15 모두 상승으로 끝났네요. 근데 막판에 살짝씩 좀 무너지는, 다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익을 좀 실현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PPI가 발표가 됐죠. 전월비 0.5%나 하락을 했다. 2년 반 내 최대 하락폭이다. 아주 좋은 거죠. 미국 10월 소매 판매도 전월비 0.1% 하락을 했다. 7개월 만에 역성장이 나타났다. 영국인 10월 CPI가 전년비 4.6% 상승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하이한 수치이다. EU 올해 경제 전망을 0.8에서 0.6으로 또 하향 조정을 했다. 연말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탈리아 노동계가 17일 총파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AI 칩을 최초 공개를 했다.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냈다. 엔비디아 주가가 살짝 내려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가 $500 오면은 일단은 1차 목표 가격으로 $500인데 $500 왔을 때 30% 정도 팔아주고 $600, $700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길게 봤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1.7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 매그니피션트 종목 중에서는 하락률이 가장 큰 종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AI 칩을 만들었는지, 생성 AI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칩인데, GPU인데 이걸 과연 만들었는지, 기술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사로 엔비디아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어도비가 피그마 인수 관련 유럽연합과 논의 예정이다. 피그마가 무슨 회사이냐? 이것은 제가 보니까 UI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를 한 거죠. UI.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도비가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저는 피그마는 회사를 잘 몰랐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행동주주 펀드 밸류액트가 디즈니 주요 지분을 인수를 했다. 디즈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했던 달러 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104.299에 끝이 났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의외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년짜리가 4.922, 4.922, 10.5bp나 상승을 했고 10년짜리가 4.547, 10.5bp, 20년은 7.9bp, 30년은 6.9bp. 아마 그동안 너무 하락에 대한 반발 매매로 일어나서 금리가 좀 오른 것도 있고 경제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이 주가 금리를 좀 끌고 올라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뭐 국채 입찰이 있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미국 국채 금리가 그동안 하락에 대한 반발 매도로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WTI는 2.1%나 하락을 했습니다. 76.62달러. 네. 재고가 좀 증가했다는 소식도 좀 들리고 이런 것들이 WTI 가격을 짓누르는데 우리 어제 CPI의 흥분한 잔치는 모두 WTI 가격이 지난달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잔치가 일어난 거죠. 네, 76달러. 이 70달러가 깨지면 또 한 번 더 밑으로 갈 수 있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WTI가 좀 더 빠져줘야 CPI가 우리가 목표하는 2%를 달성을 하면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WTI는 좀 빠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테슬라는 2.47%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약간 에코프로 형제들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던데 오늘도 테슬라가 여전히 상승 여전히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2차전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2차전지 박스권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죠. 네, 박스권으로 보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중간 정도를 가는데 여기를 지나서 상단은 치지는 않겠죠. 지난번에 했던 160만 원까지 가지 않는데 상단 살짝 이 정도에서 한번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그래프를 보고 딱 박스권을 위아래를 그리고 중간을 그리고 중간보다 살짝 중간의 반 정도 이 정도가 맥스다. 이렇게 보시고 박스권 플레이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애플도 0.33% 상승. 일라인릴리가 3.6%는 하락을 했네요. 네, 일라인릴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TSMC는 0.1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거의 변함이 0.08%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결국 반도체가 핵심이다. 전일 장 초반 공매도 금지 영향과 금리 하락으로 2차전지가 상승을 주도했으나 주요 종목들이 전부 음봉을 형성하면서 좀 내려왔습니다. 무게의 중심이 반도체, 저평가 매력 있는 납폭과대주, 소재주로 옮겨갔는데 펀더멘탈이 이제 핵심 변수로 보여진다. 할인율 부담을 줬던 변수의 불확실성은 덜었고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 시즌 후반부터는 중소형 기술주의 어닝 쇼크를 경험했고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코스닥과 중소형주 대비 코스피 대형주의 아웃퍼폼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 결국 시장의 비유는 내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과 언제 다시 추락할지 모르는 다른 종목보다 꾸준히 반도체, 그중에서 HBM에 대한 투자는 지속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확실히 상승력이 더 클 것이고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실적 빠그라진 거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해주면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정말 실적이 안 나온다면 얘들 이제 맛이 가는 거죠. 하지만 충분히 실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이제 22일 날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이날 실적 가이던스가 매우 좋다면 주가가 한 번 더 오를 순간이 있는데 이때 1차적으로 매도를 해줘라. 이익을 한번 챙기자.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전공정, 소재, 오사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면 전공정 하나, 소재 하나, 오사트 하나 이렇게 한 개씩은 가지고 가고 여기에 HBM 한두 종목 이런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연말과 연초까지는 꼭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승부처가 지나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초가 매수할 절호의 찬스로 보여줬다는 거죠. 승부처였다는 거죠. 반면 이제부터 추경 매수는 비춥니다. 좀 늦으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박스권 상단을 맥수로 보고 도달시에 이익을 실현해라. 예, 이렇게 박스권 상단 중간을 지나서 한 3분의 1 정도 더 올라오면 너부터 박스권 움직임으로 봐라. 이렇게 해서 박스권 상단 정도 근처에 오면 한번 너부터 팔아줘야 된다. 추가로 추천하고 싶은 영역은 애플 MR 영역이다. 내년에 애플의 MR 이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정도 예상을 해보네요.
특별히 시장에 큰 변화가 없고 골디락스가 지속되고 있고 산타넬리가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은 살짝 산타넬리가 슬로우해지는 모습. 우리는 이제 이틀 오르고 오늘도 아마 상승할 가능성인데 우리는 좀 더 산타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말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줄이지 말고 들고 가자. 22일까지는 HBM을 들고 가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반등의 하루를 기원해 봅니다. 네, 우리 고3 수험생 부모님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녀분들 시험 잘 보고 또 즐거운 날들 좋은 대학에 가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저희 집도 이제 친척이 이제 조카가 둘이가 이제 고3이 있는데 남동생 아들 그다음에 우리 밑에 처제 아들 이렇게 두 애가 시험을 보는데 진심으로 좀 우리 집안이 전부 이제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분위기로 다 바뀌어 있는데 좋은 성적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잘 풀고 나오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주저주저 할 말도 없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 또 카페 선전하고 가야죠. 여러분 중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10시부터 열린 거 아시죠? 끝나는 것도 1시간 늦게 4시 반에 끝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